앞으로 러시아 붕괴를 그 연방 붕괴를 촉진하는 요인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더욱더 이 저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을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죠. 붕괴 엑셀레이터를 밟을 것인가? 그 얘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가 경영 체계가 완전히 취약하다. 이제 그 얘기예요. 프리잘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자 푸틴에서 아까 얘기대로 자 중앙 그 집권적인 뭐 그런 정치 체계를 구축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 취약하게 이를 때였고 이것도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러시아 연방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반 이런 펀다멘털을 반드시 이 푸틴이 깔아놨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 질서 이 파괴 이런 것들을 좀 해왔고 그 다음에 정치적 정통성 이런 것도 지금 결여돼 있고 그래서 주민 어느 누구도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이런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반 어떤 이런 서구 진영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때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건전한 어떤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와 같은 그 해법을 찾아내는 그런 그 어떤 이 토의 메커니즘 이런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러시아 지금 체제 자체가. 그 다음에 이 푸틴 팩터에 따른 것들도 여전히 그 불안정하기 마찬가지다.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이는 뭐 이제 1952년생이니까 이제 70대 들어섰고 그 다음에 여러 지금 병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 췌장암, 무슨 뭐 파킨슨병, 갑상선암, 혈액암, 뭐 온갖 병들을 지금 다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지금 현재 파킨슨스병 이런 것들도 지금 앓고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후계자를 지금 현재 후계자가 지금 없는 상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푸틴 하면 이 마초 완전히 강한 그 남성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병약한 그 아주 노쇠한 그 늙은 정치인이다 이런 그 인상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 작년 그 9월 말부로 이제 4개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을 전부 합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루안스크가 도네츠크, 그 다음에 이자포리샤, 헤르손 이 4개 지역을 전부 이제 러시아 영토로 합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주민들이 이와 같은 그 결정이나 이와 같은 푸틴의 이 환호성에 대해서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크림반도 먹었을 때는 완전히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08년부터 푸틴의 인기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번 4개조 병합 조치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푸틴의 전쟁 그러면서 이 4개 주를 병합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이상으로 지금 더 많은 것들을 우리 러시아가 잃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웅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석유 경제 이것이 이제 러시아 경제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여전히 이것이 이제 부실 경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국내 경제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얘기. 그래서 지금 서방의 그 생션에 따라서 제재에 따라서 지금 에너지 시장도 많이 이제 반을 전부 잃은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2008년부터 예컨대 이제 리세션이 계속되고 있다가 그때부터 러시아 그 경제가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었는데 특히 2010년도 이래로 러시아가 침체 국면을 겪고 있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아까 이제 크림 합병 이후에 그 다음에 서방 제재 여파로 러시아 경제는 급추락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생활 수준 자체도 2014년 이와 같은 제재 여파로 그러니까 그 전보다 무려 15% 정도 하락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경제적인 불균형 이런 것들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이 러시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국제 제재로 외환 보유국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이제 6,300억 불의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로 이제 국제사회 생션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중에 그러니까 3,000억 가까이가 지금 이제 외국 은행에 지금 전부 다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손도 못 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끝나도 이 돈들은 절대로 푸틴이 못 만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션
때문에 못 만지고 이 돈들은 전부 이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재건 뭐 여기에 전부 비용으로 쓰일 그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이민족 사이에 이제 갈등뿐이 이건 시간이 갈수록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이민족 공화국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 이런 불안정 점점 커지고 있고, 아까 얘기대로 모든 것들을 지금 중앙정부에 전부 뜯기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해법은 우리가 독립하는 길이다. 이제 분리 독립하자. 이런 근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러시아 정서가 다전히 이제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문화적으로도 어렵고, 그 다음에 계속 자국어를 못 쓰게 하고, 이제 러시아만 강요받고 있고, 또 고유 역사나 이런 것들도 전부 허용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제국으로 이제 통합돼야 된다. 이런 것들만 지금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비러시아 민족들끼리의 어떤 문화유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러시아 민족하고 러시아 민족 간의 문화연대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러시아 민족끼리 놀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사이에 또 2022년 9월 달에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제 러시아군 희생자가 이제 상당수가 밝혀졌는데 그 희생자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자, 다게스탄, 그 다음에 부리아티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몽골리아 몽골 그쪽 일부였는데, 그리고 크라스노다, 이쪽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러시아 예컨대 모스크바 출신이나 상페테르부르크 출신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비러시아 민족 자치공화국 출신인 다게스탄, 부리아티아, 그 다음에 크라스노다 이쪽 출신들이 많았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 이제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완전히 1억 4,400만 전체 인구 중에 한 1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예컨대 제대로 되면은 이제 희생자의 10분의 1은 모스크바 출신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극소수였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 내에서 어떤 얘기들이 떠도냐 하면은 자, 러시아 얘들은 완전히 우리 소수민족 가지고 지금 때리고 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ussia now is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by using the national minorities to fight their war in Ukraine.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완전히 지금 현재 이 소수민족을 데리고 이 전쟁을 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자, 일석이조다. 이제 그러니까 예컨대 자, 우리가 나가서 우크라이나하고도 싸워야 되고, 우크라이나 병사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리티, 이 이민족 얘들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석이조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현재 완전히 그러니까 이 통합이나 무슨 이런 서로 상대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을 못 주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가 이제 극동 지역의 티바라는 공화국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예컨대 여기 출신 병사가 한 명이 죽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지역에서 3,300명 성인 중에 한 명 꼴인데 만약 모스크바 병사 한 명이 사망을 했다. 이럴 경우는 자, 이거는 48만 러시아 주민들 가운데 한 명 꼴이다. 그러니까 무려 100배 이상으로 더 많은 그런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다. 이제 100배 이상 희생을 이 비러시아 민족들이 치르고 있다. 그 얘기. 그래서 지난 9월 말에 10월 말에 아까 부분 동원령 내렸을 때도 다게스탄 여기서는 여기 아까 코카소스 여기 이제 카스피해 쪽에 있는 공화국인데 이 다게스탄에서는 이 전쟁 충원 중단, 이거 중단해라.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북코카소스 병사들입니다.
그 외에도 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러시아 연방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러시아 종족들은 자나깨나 이제 자 우리 고유민족 우리의 정체성 찾자, 고유국가 건설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유엔 헌장 유엔 다큐멘트 중요하지, 그러면서 인터내셔널 로 국제법 자 이 원칙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뉴클리어 프리 자 이제 비핵 이것도 중요하고, 데모크라시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비핵 그런 그 자유민주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인권 보장하고 모든 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와 같이 모든 서방 국가에서 강조하는 이런 가치들을 지금 현재 21개의 비러시아 자치공화국들이 지금 러시아 연방을 상대로 지금 이제 푸틴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갔던 이 베테랑들이 이제 속속 그 귀국을 하면서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고향에 돌아오면서 앞으로 예컨대 우리가 분리 독립자 운동을 하고 만약 이것이 전쟁으로 러시아하고 이제 비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와 같은 독립전쟁에 이제 맨 그 볼런티어 앞에 서서 이제 싸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작년 10월 말에 이제 부분 동원령 그 발령을 했을 경우에 9월 달에 발령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 분리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이와 같은 자치공화국 내에서는 이제 고조가 됐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민족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그 러시아 연방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러시아 안에는 많은 그 이제 비러시아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예컨대 이와 같은 자기 종족들이 이제 러시아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족들은 우리가 해방시켜야 되겠다, 독립시켜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카렐리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 핀란드하고 이 국경에 있는 그 러시아 그 영토인데 이것이 이제 44년 그 당시에 그 겨울 전쟁 때 핀란드로부터 이제 소련이 이제 뺏은 땅인데 자, 이거를 이제 핀란드 내 독립운동가들이 자, 카렐리아 이거는 옛날에 우리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뺏어야 된다. 이와 같은 그 움직임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그 소련 해체 당시하고 지금 2024년 상황하고 어떻게 그 비교했을 때 유사성이 있는가? 일단 국내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그 당시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그다음에 연방 90점도 급속히 이제 약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몰락하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가 불안정하고 일상생활 이 시민들의 생활도 불안정하다. 그다음에 안보가 취약하고 사회혼란, 경제적 약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당시에도 이제 국제 제재가 있었고 그리고 유가가 이제 하락했고 그리고 사회 전체 각계각층에 이제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 좀 차이점은 그 당시하고 차이점 뭐냐면 먼저 그 당시에는 91년도 이제 14개 그 소비에트 공화국 이들이 이제 완전히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다 하면서 맨 먼저 리투아니아가 이제 독립 분리자 이것을 이제 공을 쏘아 올리고 나머지 14개 나라로 전부 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독립하겠다 하면서 이제 발틱 3국이나 예컨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무슨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직스탄 뭐 이런 나라들 전부 다 이제 독립하자고 다 벌떼같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는 지방의 엘리트들이 야 우리 전부 독립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어떤 그런 그 준비 상태나 그 움직임 이런 것들이 91년대에 비해서 현격히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15개 공화국, 이제 물론 러시아가 포함해서, 그러니까 러시아 빼면 14개, 그 당시 14개 공화국들이 전부 독립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요번에 이제 만약 독립이 되면은 이제 분리 예상 그 공화국들이, 구성체들이 모두 한 30개 안팎이다. 30개 플러스 마이너스 30이다. 25에서 35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민족 간의 갈등 이런 가능성으로 훨씬 더 크다. 그래. 인터리저널, 인터내셔널 이런 컨플릭트가 1991년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 아니면 그 민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그 당시보다는 크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